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이온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될지 거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식을 보게 되면 8월 5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닝스 콜도 같이 따라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그래프 하나 보시면 요건 YT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말까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장이 움직였던 그런 내용들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컨티뉴um부터 시작해서 아이온큐, 그 다음 퀀텀 컴퓨팅, 리게티, 그 다음에 뭐 D웨이브라든지 실스큐, 인플렉션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 있죠. 그 장이 똑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똑같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 물론 일단 수익률에 있어서는 약간씩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같이 움직인 모습이 되고 있다. 컨티뉴움이 한 13% 하락했고 아이온큐가 28%,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이 32%, 리게티가 40%, 뭐 거의 다가 한 40%다 빠졌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안 좋았던 것이 올해 들어서의 모습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장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고 간다고 해서 이 정도로 올해 수익률 이 정도로 좋지가 못했다. 그냥 S&P 500만 들고 있어도 손실 이익이 나는데 이것만 들고 있었다면 뭐 30%, 40% 손실이 났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가 하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달 동안을 차트를 보게 되면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자, 그때는 지금 이제 아이온큐는 한 42%가 내려갔는데, 자, 그에 반해서 US 10년물 이쪽에는 5%, 뭐 6%가 올라갔다는 거겠죠. 한 달 동안의 변화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 자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좀 물론 얘는 현금이 많으니까 그게 또 좀 차원이 다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매급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안 나는 주식들은 거기다가 내려가는 장세가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돈은 못 벌고 내려가는 주식, 그 다음에 돈은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투자 많은 주식들, 자, 이런 주식들이 같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빠졌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금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2025년도 3월 달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2025년도 지금 10월 달이니까 한 7개월 정도입니다. 7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갔던 폭을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갔죠. 여기가 지금 이제 한 18불대에서 올라갔으니까 360%, 한 3배 반 이상이 올라갔는데 또 그 다음에 2025년도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 3월 달까지 요때는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거의 한 70% 가까이 내려왔다. 그럼 실질적으로 번 건 얼마 벌었냐? 1년 동안 여기가 3월 달이죠. 2025년도 3월에서 2026년도 3월 달. 실질적으로 번 걸 보게 되면 여기까지니까 한 45%를 1년 동안 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여기서만 보게 되면은.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면은 2010년도 그다음 3월 달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6월 달까지죠. 그때 엄청나게 또 올라갔으니까 그때부터 한번 보시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올라갔던 게 183불. 좀 많이 올라갔죠. 한 배 반까지. 자, 갔다가 또 내려왔던 폭을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아직까지 뭐 털지 않았다면은 55%. 그러니까 먹은 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게 되면 한 20% 먹었다는 거겠죠. 1년 동안 지금 이제 번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털질 않았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1년 한 반 정도 되고 있는데 한 70% 정도 번 상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저점에서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기는 또 힘든 가운데 있죠. 자,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락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락이 심한 종목을 우리가 과연 들고 갈 수 있느냐. 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이 심한 종목들, 특별히 이게는 적자 기업이죠. EPS가 마이너스 기업이고 언제 흑자가 될지 모르는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이익 계속해서 지금 이제 손실만 나는 회사다. 이 회사를 갖다가 꾸준하게 이렇게 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입했다. 내 자금의 뭐 한 100% 아니면 50%, 60%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1억이다 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달에 지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70%, 80%입니다. 7천만 원 깨졌다가 8천만 원 올라갔다 7천만 원 깨졌다가 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적자 기업에 너무 많은 포트를 쏟아서는 결코 안 된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적자 기업은 내 포트의 5% 미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있죠. 자, 그 정도만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어느 정도가 트레이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트레이딩 한다면 기술적인 분석을 보고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공매가 없을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요럴 때 있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게 공매 물량입니다. 공매 물량이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숏 스퀴즈 났을 때 뭐 이렇게 숏 커빙 났을 때 이럴 때 큰 폭이 올라갈 때 있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공매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점에서는 높은 가격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은 가격대는 공매 물량이 많죠. 이건 숏 스퀴즈 난 거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매 물량이 적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이라는 거죠. 요때나 보시게 되면 공매 물량이 거의 없죠. 자, 지금도 그렇게 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피한다는 거죠. 무서워서 겁나서 계속해서 올라갈 줄. 이때만 하더라도 100불, 200불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80불대 가까이는 또 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갈 때는 뭐 끊임없이 내려가요. 지금도 아직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는데 50%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가서는 안 되고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자, 그럴 때 공매 물량이 높게 많이 들어올 때는 매도고, 그 다음 공매 물량이 별로 없을 때는 우리가 주워 담는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10% 5% 미만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조금씩 하면서 물량만 계속해서 늘려가는 가운데 있죠. 언제까지 3년 후까지 봐야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돈을 내다 보면 결론 돈을 많이 잃게 돼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은 공매 물량이 적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다 떠나가고 있죠. 급내하고 지금 이제 완전히 잡주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통전주다, 페니스탁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또 그때가 일단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우리가 일부 팔면서 또 가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서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게 아이온큐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때부터 한번 보시죠. 요때 밸류에이션이 152배입니다. PS 레이쇼가 이건 PS 레이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거 있죠. PS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이 152배. 자, 그때가 고점이었다는 거죠. 152배.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요도 150이 훨씬 넘어가죠. 여기는 167배. 자, 그때가 고점이었다는 겁니다. 고점. 자, 그 정도로 일단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자, 그럴 때가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때죠. 요때도 보시면 120배. 자, 120배 있을 때가 고점이었다가 PS 레이쇼가 거의 100배가 넘어가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오늘 요번에 일단 왔던 것들. 자, 그 다음 들 본다면 96배가 100배수 가까이 됐을 때가 고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고점이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안 가는데 PS 레이쇼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매출은 별로 나오지 않는 회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가격만 높아졌다. 자, 그렇게 하면은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온다 합니다. 그때는 좀 마찬가지로 공매도도 같이 나온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이다. 매도 관점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면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가 바닥이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바닥은 이때죠. 18불 때 그때 보면 바닥이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PS 레이쇼 있죠.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PS 레이쇼 요때니까 요때가 32배수 됐을 때, 그 30배수 미만으로 내려올 때가 거의 다 요때도 거의 비슷하죠. 30배수 미만.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지금도 거의 보시게 되면 지금 한 40배수까지 돼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30배수다. 그러니까 30배수 밑으로 가면은 밑이라든지 근처에 오면은 이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서 PS 레이쇼, 공매도, 자, 이런 것들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양자가 좋다는 거 알고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는데 자, 그 정도로 일부러 갖다가 차익 실현 뭐 이제 가지고 있는 금액 50% 아니면 75%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내려올 때 또 담아서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장식으로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또 뭐 현금화할 수도 있겠고. 자, 그런 식으로 하셔서 갖고 가야 부담이 없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걸 갖다 주구장창 갖고 갔다는 상당한 부담만 생기고 잠도 못 잔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언제가 또 바닥이고 언제가 또 매수가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 이평선이 있죠. 이벨 이평선이 있죠. 이렇게 하늘색 된 거. 자, 이벨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자, 그럴 때 요거 이평선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200일 이평선인데, 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요럴 때 있죠. 요럴 때. 아무래도 이평선하고 지금 이제 괴리가 많이 멀어질 때, 그러니까 이평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때, 그 이격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밑에 있는 게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이격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격도 보시게 되면 248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이격도 많았을 때가 고점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격도가 높을 때, 자, 그럴 때가 고점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105까지 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격도가 높게 되고 있죠. 이격도가 이런 게 높을 때, 그 다음에 일단 주가가 바닥을 가고 있을 때는 이격도가 낮을 때, 이럴 때, 자, 길 때, 마이너스 있을
있을 때, 이럴 때가 주가가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마이너스 폭에 들어오고 있죠. 그럼 슬슬 이제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질 때는 항상 이때 어떤 주식이든 조심을 하자. 그것이 이베리평선하고 거리입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베리평선하고 이 거리가 멀어질 때 있죠. 멀어질 때. 자, 멀어질 때 조심해야 되겠고, 이렇게 여기도 아래로 멀어질 때니까 매수 관점이고, 멀어질 때는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investing.com에서의 페어 밸류 있죠. 이거 자체도 한 32불 정도가 평균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11개 모델을 돌려봤더니 EV/EBITDA 같은 경우는 40불 정도 되고 있고, PB 레이쇼가 한 40불 정도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5년치의 DCF EBITDA도 마찬가지로 한 40불 정도, 거기다가 40불 나오죠. P 멀티플 한 25배수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P 멀티플 요건 좀 보기 힘들고, 지금 이제 적자 기업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32불 정도 되면은 지금은 적정 주가가 되고 있다.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이 차트 하나 보시죠. 이건 EPS 리비전이라고 돼 있죠. 앞으로 이익의 전망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업으로 보는 사람 한 명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다운으로 보는 사람은 6명이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 EPS에 갖다가 다운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그 다음에 리비전을 갖다 매출의 리비전을 갖다가 지금 업으로 보는 사람은 10명, 매출은 좋게 보고 있는데 EPS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EPS가 안 좋다는 말은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 됐죠. 아직까지는 흑자가 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보게 되면 PS 레이쇼 있죠. 이게 주가를 갖다 매출로 나눈 건데 포월드 기준 45배수니까 이 섹터 평균이 3배수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PB 레이쇼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장부 가치죠. 장부 가치는 2.59라는 겁니다. 섹터 평균이 4.49인데 4.43인데, 자, 그만큼 요거는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 장부 가치보다도 섹터 평균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한 4.4배수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해봤는데, 적정 주가는 북펠프 쉘이 있죠. 북펠프 쉘에다가, 자, 여기다가 우리가 곱하기를 갖다가 PBR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면은 적정 주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PS가 아니고, 자, BPS를 구해야 된다. 자, 주당의 순자산 우리가 구한 다음에 PBR 곱해주면 되겠죠. PBR은 4.4배수라 했는데 우리가 그냥 4배수만 주보겠습니다. 자, BPS는 여기 있죠. BPS는 북펠프 쉘이 있죠. 그것이 PBR이다. 그것이 자체 BPS인데 그것이 13.33배수라는 겁니다. 13.33배수에다가 4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13.33에다가 4배수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현재가가 나온다. 적어도 50불까지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장부 가치로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을 봤을 때 뭐 3배수 주면 그래도 36불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섹터 평균보다는 상당히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무조건 일단 매수 관점이냐? 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다리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노선을 갖다가 요 라인 대 이쪽에 30불 대 일단은 직전 저점에 있던 30불 대 요 라인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자, 30불 대 밑으로 갈 때 있죠. 그럴 때 일단은 매수 관점, 아니면 좀 더 내려온다면은 그럴 때도 매수 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분할 매수를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해가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했다가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은 일단 금리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나만 가지고는 볼 수 없겠고, 금리하고 같이 다 연관돼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수들의 목표가 한번 보겠습니다. 6월달 있죠. 6월달에 일단 들어와서 했던 것들 보게 되면 6월달만, 자, 그때도 100불, 70불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거의 다 바이 등급 좋고, 자, 그 다음 또 5월달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50불, 많은 높은 것이, 낮은 것이 50불, 높은 것이 75불이다. 상당히 많게 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30불대라는 거죠. 잘 안 맞다는 겁니다. 얘들도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잠깐의 참고 사항이지 얘들 끝까지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공매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12.67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뭐 20%, 30% 그렇게 됐던 것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는 게 또 공매도 비율이, 자, 공매도 비율이 많이 내려왔다는, 공매를 쳐가지고 이제 벌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숏을 쳐가지고 벌 게 많으면은, 자, 공매도 비율이 높겠죠. 가격이 높을 때. 근데 가격이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공매 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별로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여기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숫자로 보게 되면 저 5월
5월달 돌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일단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죠. 12%, 20%, 뭐 12% 요번에만 좀 올라왔는데 자, 그만큼의 물량을 많이 털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공매 물량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빛을 못 보니까 공매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데이트 스커버 있죠. 이것도 얼마만큼의 커버하는 그런 날짜 수를 말하고 있는데, 날짜 수가 이렇게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이틀 아니면 하루 만에 일단은 공매도를 갖다가 청산한다는 말은 그만큼 일단 좀 숏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다음 회사가 나쁘지가 않고 현금이 보유되고 있고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적자 기업들은 아무래도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찮으니까 부채가 많은지 적은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 4분기 때를 보게 되면은 데트 부채가 31년, 그 다음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1빌리언 됐던 것이 요즘 2020년도 1분기 보니까 493밀리언에서 캐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채는 30밀리언 그대로니까 아직도 부채에 비해서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겠죠. 부채가 캐시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요 라인 때 있죠. 24불 때, 뭐 25불 때, 26불 때, 자, 그때를 다 저점으로 보고, 물론 그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은 매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위험 대비해서 보상은 좀 있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주봉에서도 스토캐스트 된 것들이 바닥권에 있으니까 좀 바닥권에 있을 때는 매수 관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이평선하고의 거리 있죠. 200주 이평선하고 거리. 자, 그런 이격도 많이 줄어들었다. 자, 그런 것들이 주봉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일단은 매집의 관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